지금 미국에서 한국 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제품은 시애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 높은 관세에 소비자들은 차라리 파업을 하자며 정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인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뭉클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분명 몸은 멀쩡했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였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릴까요? 그 조그만 물건 하나가 제 삶을 흔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토마스 맥켄지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고 63살입니다. 제 직업은 택시 운전사예요. 젊은 시절부터 핸들을 잡기 시작했고 평생을 차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도시의 구석구석을 제 손바닥처럼 알고 있죠. 아침 6시면 출근하고 밤 9시에 집에 들어오는 루틴이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정류장, 똑같은 라디오 채널.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이 특별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장면이 없다는 게 오히려 안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제 안에서 무뎌져 가는 중에 제 몸은 조금씩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저를 깨웠고 어깨는 늘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진료비 부담도 컸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넘겼습니다. 택시기사는 아프다고 쉽게 쉴 수 없는 직업입니다. 쉬는 날은 곧 수입이 없는 날이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흔들리는 구조죠. 그래서 아파도 운전대를 붙잡고 피곤해도 손님을 태워야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무조건 병원부터 데리고 갔어요. 밥도 제때 챙겨주고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유일한 가족은 아들 제이크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제이크는 몇 달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한국인가 싶었지만 아들 녀석은 스스로를 찾아가겠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마주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 했죠. 저는 아들의 결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부자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도 짧은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했죠. 그래서 그날 밤 집 현관 앞에서 발견한 택배 상자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낯선 한글이 적힌 송장과 프롬 서울이라는 문구, 그리고 발신인 제이크 머켄지. 저는 박스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작고 가벼웠어요. 겉면을 감싼 검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안을 열었죠. 가장 먼저 보인 건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였습니다. 곡선이 살아있는 둥근 형태, 전원 버튼이 정중앙에 있었고 어깨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그 아래엔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빠, 이건 한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마사지기예요. 친구가 써보라 해서 저도 써봤는데 아빠 생각이 났어요. 어깨 아프시다고 하셨죠? 꼭 써보셨으면 해요. 제이크.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글씨는 분명 제이크의 것이었고 그 글자들 속에는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그의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기계를 손에 들고 설명서도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손끝에서 느껴졌고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봤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었어요. 그런데 몇 초 후
진동이 천천히 근육을 누르듯 깊숙이 들어왔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뭉친 통증이 흘러내리듯 빠져나갔어요. 저는 무심코 눈을 감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아무런 생각 없이 깊은 잠에 빠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몸이 정말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제이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정말 좋네. 고맙다.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매일 쓰세요. 진짜 효과 있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기계를 어깨에 올리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진동은 여전히 조용하고 기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소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지금은 쉬셔도 돼요. 잘하고 계세요. 그것은 단지 마사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아들이 보내온 조용한 위로였고 멀리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서적 연결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용한 진동을 어깨에 얹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요. 변화는 아주 작고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조금 가벼웠고 운전석에 앉을 때 허리를 짚는 동작이 덜 힘들었습니다. 손님을 태울 때마다 제이크가 보낸 그 작은 선물이 떠올랐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예전에는 손님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금세 대화를 끊곤 했는데 요즘은 가끔 농담도 하고 커피에 대한 얘기나 날씨 얘기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마음도 열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모든 걸 참아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주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매일 밤 들리는 작은 기계음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아들의 걱정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어딘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런 충동을 애초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일은 곧 생계였고 쉼은 곧 손해였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저는 시애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찻집에 들렀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제이크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이크가 말하던 친절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아이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고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만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라면 그런 말 너머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제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아빠,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마사지기 효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덕분에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런데 한국은 어때? 넌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제이크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낯설고 사람들도 너무 바빠 보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곳 사람들 속 깊이 있는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진심으로 도와줘요. 친절한 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견디며 배운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아들은 단지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성장을 너무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고맙다, 제이크. 너 덕분에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저는 그렇게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사지기를 켠 채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이 시간 서울의 하늘 아래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제이크가 건넨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어떻게 내 삶을 이토록 바꾸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대개 큰 사건이나 큰 계기를 통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엔 작고 조용한 진동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그것은 몸에 닿았고 그 다음엔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의 거리에 닿았습니다. 며칠 후였던가요? 저는 시애틀역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하며 쉬던 중 트렁크를 열고 잠깐 마사지기를 꺼내어 어깨를 풀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쓸 수 없는 장비라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트렁크에 넣어 다니면서 중간중간 대기 시간에만 사용하는 게 제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은 비행기에서 내려온 듯한 여행객이 캐리어를 끌고 다가왔고 저는 짐을 실어주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손님이 트렁크 속에 있던 마사지기를 흘깃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한국 거예요? 저도 저런 거 써봤는데요. 저는 조금 놀라며 웃었습니다. 이거요?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보내줬어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손님은 차에 타고 문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미국에도 이런 한국 제품 쓰는 사람 많아졌어요. 특히 여기저기 쑤시는 몸 아픈 직업일수록 더 필요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을 회복시킨 도구였고 정서적으로 멀어졌던 가족을 다시 연결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로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그 제품을 손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일지도 몰라. 이런 걸 만들 줄 아는 나라라면 사람들도 그만큼 다정한 게 분명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단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따뜻함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마사지기로 시작해 마사지기로 끝납니다. 물론 운전 중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짧은 공백 시간에는 어김없이 트렁크에서 꺼내어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제 몸과 일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애틀 도심을 벗어난 공영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있었어요. 이른 봄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씨, 공기엔 커피와 타이어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근처 세차장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라디오 방송이 배경음처럼 이어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시간, 오래된 벤치와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가 자리한 쉼터는 마치 작은 커뮤니티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트렁크를 열고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손에 익은 그 무게, 익숙한 버튼의 감촉, 그리고 어깨를 타고 퍼지는 잔잔한 진동은 하루의 피로를 조용히 씻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프랭크였죠. 시애틀에서만 30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동료이자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흘끗 바라보다가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말없이 다가와 트렁크 속 기계를 내려다보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마사지기의 진동을 그의 손등에 대보였어요. 프랭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리둥절함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호기심으로 변했어요. 그 장면은 조용히 다른 기사들에게 퍼져갔고 마치 비밀을 엿보는 듯한 표정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누구는 손으로 만져보고 누구는 무게를 재보듯 들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둘러보던 사람들이
서서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작은데 진동이 꽤 세네. 한국에서 왔다고? 그럼 해외 직구야?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즉 누가 이것을 보내줬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죠.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거기서 보내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마사지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공영주차장은 마사지기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유사한 제품을 검색하며 가격을 비교했고 또 누군가는 예전 지인을 떠올리며 그 친구가 한국계였는데 연락해볼까?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송비가 너무 비싸다며 얼굴을 찌푸린 기사도 있었고 아예 이베이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결제를 망설이던 이도 있었죠. 그 모습들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를 중심으로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 없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피로를 말하고 아픈 허리를 농담처럼 떠들고 누가 더 심하게 굳었나를 비교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루는 기사 한 분이 차 트렁크에서 비슷한 제품을 꺼내 보이며 나도 결국 질렀다며 웃었습니다.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제품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그의 표정에는 아이 같은 들뜸이 묻어 있었죠. 어색한 듯 시작된 마사지기 유행은 곧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쉼터에 도착하면 누가 먼저 기계를 꺼내느냐가 관건이 됐고 서로의 어깨를 빌려 시연하는 모습도 익숙해졌습니다. 말수 적던 기사 한 분이 조용히 말하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이 나이 되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온몸이 다 굳어가지고. 그는 말끝을 흐렸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 작은 기계가 기사들 사이에 퍼지면서 생긴 변화는 단순한 근육 회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몸이 풀리니 마음도 풀리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 속에서 약간의 따뜻함이 생겨났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누비며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우리가 이 조용한 쉼터에서 서로의 삶을 잠깐이라도 공감하는 순간들이 늘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효도라는 단어를 그 나라에서는 꽤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이 직접 무언가를 챙긴다는 게 단순한 선물 그 이상으로 여겨진다고요. 처음엔 그저 아들이 보낸 마사지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이크가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레 배운 그 마음을 제게 보여준 건 아닐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을 생각하고 챙기며 감정을 전하는 방식. 낯설지만 너무도 따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이곳 시애틀,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마사지기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계가 아니야. 이 안에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지금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다시 마사지기를 켰습니다. 진동이 어깨를 타고 흐르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기계를 꺼내던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사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결국 누군가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결감이 이 조용한 진동 속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이크가 보내준 그 작은 마사지기 하나가 제 삶 전체를 움직였다는 게 처음에는 그저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필연처럼 다가왔어요. 낡은 트렁크 속에 들어있던 조용한 진동은 단지 피로한 어깨만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줬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편해지니 삶이 달라졌죠. 저는 점점 그 기계 없이 하루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동시에 그 기계를 보내준 제 아들의 존재가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제이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학 중인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체류 연장을 위한 서류 준비를 위해 잠시 미국에 들르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귀국에 놀라면서도 반가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공항의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오랜만에 빠르게 뛰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는 가운데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을 때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제이크의 눈에는 따뜻한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말없이 등을 두드리는 그 순간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감사가 모두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이크는 한국에서의 일상,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유학 생활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풀어놓았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들었습니다. 고기가 조금 탈 만큼 대화를 나누느라 바빴고, 그 와중에 아들은 식탁 옆에 놓인 마사지기를 바라보며 웃었죠. 아직도 잘 쓰고 있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내준 마사지기가 있어서 아빠한테는 그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 제이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친구가 자기 아빠한테 드린다길래 아빠가 생각나서 저도 그냥 따라 샀는데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우리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조용한 재회를 이어갔습니다.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운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8시간만 운전대를 잡고 남은 시간은 운동도 하고 공원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이크와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영화관도 찾았죠. 그렇게 바뀐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피로에 짓눌려 살지 않고 남이 아닌 제 삶을 조금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께 드린 선물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크게 퍼진 겁니다. 감동을 받은 많은 이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글이 현지 번역 채널과 유튜브까지 타고 퍼지면서 한국의 유명 마사지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캠페인의 테마는 작지만 큰 선물, 우리 사연을 중심으로 제작된 영상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제품은 효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해외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영상 촬영팀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저는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어요. 매일 밤 이 마사지기가 저를 껴안아줬죠. 제이크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이 방송되자 많은 이들이 진짜 아버지의 얼굴 같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사지기를 어깨에 얹고 조용히 진동을 느꼈습니다. 시애틀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에 떠오른 수많은 장면들을 되새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것은 단지 한 개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 가족을 위한 정서, 그리고 말보다 강한 행동의 언어였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제 삶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가족을 품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매일의 운전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차에 오를 때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습관, 길 위에서 손님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말투,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한 여유. 운전대를 잡는 손끝에서부터 저는 느낍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마사지기는 단지 어깨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준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보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가 더 깊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은 따뜻한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